옛날 어느 마을에 사내를 홀리는 기생향어리가 살고 있었다. 그녀를 한번 마주친 사내들은 아랫도리가 불끈 솟아 가라앉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엔 거세를 하는 사내들도 있었는데 어느 날 박대감이 길을 가다 그녀와 마주치는데 아니, 저 여인은 이거 몸이 왜 이러지? 피가 막 솟구치고 기운이 넘쳐나는구나. 아이고, 이거 얼마 만에 내 방망이가 불방망이가 된 것이냐? 그렇게 박대감은 황홀한 기분에 집으로 돌아와 몇 년 만에 첩을 불러들여 여러 차례 행사를 치르는데 허나 그것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의원을 불러들였다. 의원 날이 어떻게 됐습니까요? 아, 별수를 다 해봐도 가라앉을 생각을 하지 않네. 침을 놓고 뜸을 놓고 불에 지져봐도 도무지 가라앉을 생각이 없어. 허허, 내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구만. 아이고, 진짜 대단하시네. 팔순에 불방망이를 다 보는구나. 그 향월이란 계집이 정말 엄청나긴 한가 보군. 그런데 그것이 가라앉지 않는 게 무슨 문제라도 됩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이 사람아, 한나절이면 몰라도 계속 그러면 피가 고여 그것을 쓸 수 없게 된다네. 하루 이틀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하겠네. 저렇게 두면 괴사에서 썩어날 게 분명한데 그 전에 자르든지 어쩌든지 해야 된다네. 아이고, 이거 큰일입니다. 그나저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어쩌지? 우리 대감마님 평생 덕을 쌓으시고 참 존경받는 분이셨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노년을 맞이하실 줄이야. 이런 미친 영감탱이가 망령이 들었나? 이거 동네 창피해서 원. 할 수 없군. 내가 들어가서 해결할 테니 너는 여기 있거라. 잠시 후 안방 마님이 나오는데 됐다. 내가 다 해결했다. 네? 해결이라니요? 영감님 거시기 말이다. 아니, 그 용하다는 의원도 해결 못했는데 마님께서 어떻게 그걸 해결하셨는지요? 쉽더구나. 그냥 가서 귓가에다가 이렇게 속삭였지. 영감 갈 때 가더라도 우리 막둥이나 하나 만들고 갑시다. 하니까 그냥 팍 시들어 버리던데. 그 후로 박대감의 방망이는 2번 다시 일어서지 않았다고 한다. 옛날 어떤 마님이 데리고 있는 머슴의 물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한번 해보려 하였지만 미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하루는 마님이 갑자기 아랫배를 부여안고서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머슴을 불러들였다. 예, 떡새야, 어디 있느냐? 이리 좀 와보거라. 마님, 무슨 일입니까요? 어디가 아프십니까요? 배가 차갑고 아파서 죽을 지경이구나. 듣자 하니 남정네의 뜨거운 배를 서로 마주 대고 있으면 바로 낫는다고 하던데 마침 주인나리는 멀리 출타하셨고 대어줄 마땅한 배가 없으니 어쩌면 좋을꼬. 아파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떡새 너의 배를 가까이 하여 치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에 떡새가 말하길 마님께서 명하시는데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남녀간에는 꺼리는 것이 있고 내외에 구별이 없을 수 없으니 나뭇잎으로 마님의 그곳을 가리고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그리하여 마님은 바로 나뭇잎으로 사타구니를 가리고서 머슴으로 하여금 옷을 벗고 배를 서로 마주대게 하였는데 이미 터질 듯이 커져버린 머슴의 불룩한 물건이 나뭇잎을 뚫고는 마님의 오목한 구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버렸다. 이에 마님이 물었다. 아니, 나뭇잎은 어디에 있길래 너의 물건이 갑자기 내 몸속으로 들어왔느냐? 사실 제 물건이 배가 고플 때면 종종 나뭇잎을 갉아먹기도 하지요. 그리고 구멍만 보면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요. 이에 지극한 즐거움을 나눈 후 마님이 말하였다. 과연 배를 마주대니 복통이 어느 정도 사라진 듯하나 아직 조금 부족하구나. 떡새야, 이번에는 나뭇잎 없이 바로 치료를 계속하도록 하자꾸나. 그리하여 마님의 복통은 깨끗이 나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홍시성을 가진 가난했지만 청렴하기로 알려진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의 집에 도둑이 들게 되었다. 이놈의 집은 훔쳐갈 것이 하나도 없구나. 도둑은 집안에 워낙 훔쳐갈 것이 없다 보니 솥단지라도 떼어가겠다는 마음으로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 시각 도둑이 들었음을 알게 된 부인은 도둑이 솥단지를 떼어가려 한다고 남편에게 알렸다. 여보, 아무래도 도둑이 든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선비가 태연하게 말했다. 우리보다 힘든 사람이라 솥단지라도 떼어가려는 것이니 그냥 가져가도록 놔두시오. 그런데 도둑이 솥뚜껑을 열어보니 밥을 해먹은 흔적이 없었다. 아니, 도둑놈이 나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니. 도둑은 안타까운 마음에 도리어 솥단지 속에 엽전 7냥을 넣어두고 나오게 되었다. 다음 날 솥단지가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 선비는 집 앞에다 우리 집 솥단지에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찾아가시오 라는 쪽지를 써 붙여놓았다. 소문을 들은 그 도둑이 어이가 없어 선비의 집으로 찾아가 말했다. 아니, 선비님, 남의 소단에 돈을 잃어버릴 그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늘이 준 것인데 왜 받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선비가 반문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내 물건이 아닌데 어찌 갖겠는가? 그 말에 도둑이 꿇어 엎드리며 아이고, 선비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소인이 어젯밤 솥을 훔치러 왔다가 가세가 딱해 돈을 놓고 갔습니다. 이후 선비의 인품에 감복한 도둑은 도둑질을 그만두고 선비의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서방님, 안 그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입이 하나 더 늘어 이제는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허구한 날 글만 읽지 마시고 나가서 농사를 짓던지 장사라도 해주십시오. 계속되는 부인의 잔소리에 지친 선비가 마누라 등살에 도저히 못 살겠으니 내가 가서 뭐라도 좀 훔쳐오너라. 옛날 어느 고을에 시골 여인네들이 모여 밭에서 일을 하다 시간이 늦어 날이 어두워져 가자 소쩍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하품을 하던 한 여인이 일손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 날도 저물고 심심한데 우리 남정네들이 기생집에서 하는 것처럼 서로 가슴을 터놓고 소쩍새 울음소리로 글을 지어보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여인이 이러한 제안을 하자 마침 무료하던 차에 잘 됐다며 다른 여인네들도 반겼다. 이에 한 여인이 먼저 소쩍새의 우는 소리는 총나라의 자금을 한탄하는구나. 그러자 다른 여인들이 물었다. 아니, 어찌하여 총나라가 작다는 것이오? 내 일찍이 듣기로 옛날에 총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너무 작고 힘이 없어 망하는 바람에 그것을 한탄한 황제가 소쩍새가 되어 소촉 소촉 하고 운다고 하지요. 그러자 다른 여인이 실한 모름지기 자기의 뜻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니 어찌 옛날 일을 들어 채울 것이오. 그러니 나는 소쩍새의 우는 소리는 소치 작다 함을 한탄하는도다. 어째서 소치 작다는 것이요? 우리 집 소치 작아서 한인데 그러니 소쩍새가 지금 소짝소짝 하고 우는 것 같지 않소이까? 라고 말하자 가만히 듣고만 있던 세 번째 여인이 무릎을 탁 치며 말하길. 이 새가 우는 것을 들으니 조짝조짝 하는구나. 그러자 다른 여인들이 물었다. 어째서 조짝조짝 하고 우는 것이요? 우리 남편의 물건이 너무 작은 게 한인데 그래서 이 새가 조짝조짝하고 우는 것 같아 그러는 거지요. 이때 옆에 있던 나이 많은 여인이 지금 내가 들으니 소쩍새가 조쩌조쩌 하고 우는구나. 그러자 다른 여인들이 물었다. 아니, 어째서 조쩌조쩌 하고 우는 것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조 딸린 영감 하나 달라고 조쩌조쩌 하고 우는 것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장님점쟁이의 마누라가 미인이어서 이웃 사내들이 눈독을 들였다.
그런데 그 여인도 꽤나 얼굴값을 하느라고 남자를 곧잘 끌어들여 재미를 보곤 했다. 어느 날 평소 여인과 몰래 정을 통하던 머슴 하나가 여인을 만나러 왔다가 장님 점쟁이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수작을 걸었다. 영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 점치러 안 나가셨군요. 응? 장서방인가? 어디 매일같이 그리 점칠 곳이 있다던가? 저 그런데 사실 오늘은 청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무슨 청인가? 제가 좋게 지내는 여자가 한 사람 있어서 잠깐 놀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영감님 댁으로 왔습니다. 허허, 그렇단 말이지. 그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나? 우리 내외가 잠깐 피해줄 테니 놀다가 나오시게. 점쟁이가 밖으로 나가자 머슴은 여인을 안고 들어가 운후의 재미를 만끽했다. 그리고는 장님 점쟁이가 하도 어리석게 여겨져 희롱하려고 물었다. 저기 영감님, 우리 두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점 좀 쳐주시지요. 그러자 점쟁이는 친절하게도 산통을 흔들더니 웃으면서 소리쳤다. 걱정 말게나 장서방. 천천히 하게나. 내 점을 쳐보니 그 여자의 본서방은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모른다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와 딸 하나가 살고 있었다. 딸은 나이가 이제 5살이었지만 매우 총명하였다. 어느 날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틈을 타 재빨리 부부가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노느라 정신이 없으니 이 틈에 우리 한번 재미 좀 보자고.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요? 괜찮아, 금방 끝내면 문제 없다니까. 그런데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오자 그만 딸아이가 이를 이상히 여겨 문을 열고 무엇을 하냐고 묻는 것이었다. 엄마, 아빠 지금 무엇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마침 빠져나온 아빠의 그 물건을 딸이 보고 말았다. 다음 날 딸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의 두 다리 사이에 달려있던 게 뭐야? 엄마가 엉겁결에 그만. 그건 남자들에게만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꼴이라는 거란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마곡간의 말이 양이 동하였는지 그것을 드러내고는 까딱까딱 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딸아이가 다급한 소리로 엄마를 불러 물었다. 엄마, 아빠의 꼬리가 왜 저기 말 다리 사이에 달려있는 거야? 그리고 저건 왜 저렇게 큰 거야? 엄마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것은 말의 꼬리이지 아빠의 꼬리가 아니란다. 말은 덩치가 크니까 꼬리가 내 아빠의 꼬리보다 더 큰 것이란다. 내 아빠의 꼬리가 저리 크면 내 무슨 한이 있겠니? 그 말에 한참을 생각하던 딸아이가 말했다. 그치만 아빠의 꼬리는 우리 집 개꼬리보다도 더 작잖아. 옛날에 한 처녀가 신랑감을 지나치게 가리다가 그만 홍기를 놓쳐 노처녀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매가 들어오면 가리지 않고 시집을 가겠다고 마음먹었다. 하루는 중매쟁이 노파가 찾아왔는데 처녀가 신랑감을 워낙 가린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아예 4사람의 신랑감의 목록을 가지고 온 것이었다. 이보시오 낭자, 한번 들어보구려. 한 총각은 공부를 많이 해 문장가로 알려진 선비라오. 그리고 다음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여 소문이 난 씩씩한 무인이라오. 중매쟁이 노파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며 살피니 노처녀의 눈치가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은 물이 항상 고여있는 저수지 아래에 비옥한 농토를 많이 가진 부잣집 아들인데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이 집 논에서는 수확을 많이 올리지. 그 다음은 그러니까 뭐랄까? 낭자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총각은 정력이 매우 강한 청년이라네. 뻗어 나온 물건에 돌을 가득 담은 큰 주머니 끈을 걸고 허리를 움직여 빙빙 돌리면
그 돌 주머니가 머리 위까지 넘어서 휙휙 돌아가는 그런 청년이라오. 낭자 어떻소? 이 넷 중에서 한번 배필 감을 골라보구려. 설명을 들은 노처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공부를 많이 해. 문장을 잘 짓는 선비는 뜻이 넓어서 안에 고생만 시킬 테고, 활을 잘 쏘는 무인은 전쟁에 나가 죽을 수도 있지요. 저수지 아래 좋은 논을 가졌다 해도 물 마르는 흉년에는 어쩔 돌이 없을 테고, 저는 돌을 담은 주머니를 걸어 머리 위까지 돌린다는 그 억센 청년이 맘에 꼭 든답니다. 그래, 알았네, 알았어. 그런데 말이지, 그 억센 청년은 돌 주머니를 돌리다 그만 머리를 맞아 바보가 되었다더군. 옛날 어느 마을에 최 부인은 대감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첫 명월이가 들어온 후 최 부인은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았다. 대감은 최 부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놓고 명월이만 챙겼다. 대감, 요즘 얼굴 보기가 도통 어렵습니다. 내가 요즘 나란 일로 너무 바쁘다 보니 말이야. 또 나가봐야 되겠소이다. 이때 문 밖을 나서는 대감에게 명월이가 어르신, 요즘 왜 이리 뜸하시옵니까? 섭섭합니다. 네, 일이 바빠서 그랬느니라. 오늘 밤은 꼭 갈 터이니 목욕제게 하고 기다리고 있거라. 내 아주 오늘 밤 혼쭐을 내줄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있거라. 아이고 무서워라. 몰라. 이를 본 최 부인은 이를 갈며 복수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몰래 밥에 약을 타 명월이를 잠에 빠지게 하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너희 두 년놈 다 없애고 싶지만 더욱 괘씸한 영감만 이번 기회에 골로 보내고 내 이 집과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너는 영원히 감옥에서 썩게 해주마. 그리고는 혀끝에 살짝만 닿아도 황천길로 가는 약을 꺼내드는데 내 너를 이용해 영감을 보내야겠구나. 나를 원망하지는 마라. 다 너의 업보니라. 최 부인은 그렇게 잠들어 있는 명월이의 가슴에 약을 발랐다. 그리고 다음 날 주인마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 칠보가 왜 이리 야단이냐? 호들갑 떨지 말고 어서 장례치를 준비나 하거라. 예? 아니, 마님이 그것을 어떻게? 알 것 없다. 아무튼 관도 최상급으로 맞춰 준비하고.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놈아,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도 집안 최고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무슨 말씀이신지요? 돌쇠가 작은 마님 문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데요. 아니, 뭐라고? 대감님은? 대감마님은 새벽 일찍 궁에 급한 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니, 그럼 돌쇠가 왜? 그러게 말입니다요. 왜 돌쇠가 작은 마님 문 앞에 쓰러져 있었을까요? 이에 최 부인은 탄식하며 아이고, 돌쇠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다. 어쨌든 그렇게 최 부인은 명월이의 바람을 잡아내고 대감의 사랑을 다시 되찾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양반이 사랑방에서 글과 책을 읽으며 소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출타한 사이 부인이 사랑방으로 나와 책을 열어보니 책의 글자에다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린 데도 있고 점을 찍은 데도 있고 길게 줄을 그은 데도 있고 또 종이를 덧붙여 붙여만 데도 있었다. 부인은 그 연유를 알 수 없어 남편이 돌아온 후에 그 내막을 물으니 남편이 답하기로 그래 이치가 좋은 데는 동그라미를, 그 다음으로 좋은 데는 점을 찍고, 그리고 영 좋지 못한 내용에는 줄을 끊고, 만약 의문이 나는 데가 있으면 부첨을 하는 것이요. 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느 날 하루는 남편이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와 자고 있었다. 그때 부인이 사랑방으로 가 남편을 보니 벌거벗은 채 물건을 꼿꼿이 세우고 자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이 말한 것이 생각나
남편의 벗은 몸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점도 찍고 길게 줄을 긋기도 하고 종이를 잘라서 부첨을 한 다음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깨어난 남편이 자신의 몸을 보니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되어 있는지라 의아하게 여기고 아내를 불러 물었다. 여보, 아까 내가 취해서 자고 있을 때 누가 내 몸에 장난을 하였으니 심히 괴이한 일이오. 부인은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아시오? 그러자 부인이 말하길 제가 하였습니다. 아내의 당찬 대답에 아니 무엇 때문에 이런 장난을 친 것이오? 하고 남편이 물으니 아내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거기에 털이 거의 없어. 그 일하기에 불편한 것이 전혀 없으니 동그라미요. 그리고 고안의 크기는 보통으로 적당하니 점을 찍은 것이고 그런데 물건은 너무 작아서 영 쓸모가 없으니 줄을 그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떠들기로 코가 큰 사람이 물건이 크다 하였는데 당신은 코는 큰데 물건이 작으니 의문이 아니겠어. 그래서 부첨을 붙였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노총각 선비 만식이는 오랜 친구 복태를 만나러 그의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둘은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냈고 복태가 장가를 들어 다른 마을로 떠나게 되어 못 보고 산 지 오래되었는데 복태 이 친구 못 본 지가 10년이 다 되었구나. 잘 살고 있으려나. 정말 보고 싶구만.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의 친구 복태와 딱 마주치게 되는데 아니, 자네 복태 아닌가? 어라, 만식이, 이게 얼마만인가? 반갑네, 반가워 이 친구야. 그런데 어디를 그리 가고 있는가? 나 말인가? 오랜만에 자네를 만나러 가고 있었지. 아니, 나를 갑자기? 내 며칠 전부터 자네가 꿈에 계속 나와서 자네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 자네 집에 가고 있었는데 자네는 어딜 그렇게 바삐 가는가? 아이고, 일을 어쩌지. 나는 일이 생겨서 부모님 모신 선산에 가고 있는데 이 일을 어찌할꼬?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어쩔 수 없지. 마침 그 마을에 내 먼 친척이 살고 있으니 거기서 며칠 머물다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게나. 이 친구야, 어찌 내 마음이 편하겠나? 그러지 말고 내 집에 가서 며칠 머무시게. 자네 내 마누라도 잘 알지 않는가? 우리 어려서부터 다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가? 그래. 자네가 옥순이랑 결혼할지 누가 알았겠나? 아무튼 자네가 왔다고 하면 아마 무척 반가워할 걸세. 자네도 없는 집에 내 뭐하러?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제발 사양 말게. 그리고 내 어려운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가? 그게 말이야, 내 마누라하고도 하룻밤 행사를 치러주시게.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하루 이틀 옆에서 좀 다독여 주시게. 아니, 뭐라고? 이 친구가 미쳤나? 그게 무슨 말인가? 장난심한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군. 가보면 다 알게 될 걸세. 미안하고 나중에 먼 훗날에 다시 만나세. 그렇게 복태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버렸다. 저 친구가 글 공부를 많이 하더니 정신이 돌아버렸나? 만식이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하는 수 없이 복태네 집으로 향했다.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안녕하시오. 복태의 오랜 벗 만식이오. 아니, 만식 오라버님, 어인일로 이 먼 곳까지. 네, 며칠 전부터 꿈에 복태가 나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어 이렇게 찾아왔소. 그런데 오다가 복태와 마주쳤는데 글쎄 집에서 하루 머물다 가라고 해서 사양 못하고 이렇게 왔소. 하룻밤만 신세 좀 져도 되겠소. 아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우리 서방님을요? 아니, 왜 그리 놀라는 것이오? 우리 서방님은 1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방님을 보셨다니. 무엇이라? 복태가 죽었다고? 그럼 어제 내가 만난 복태는 누구란 말이오? 그렇게 노총각 만식이는 며칠 머무르다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복태의 처 옥순이랑 정이 들었고 복태의 부탁대로 그녀를 돌보며 같이 살게 되었다. 한편 다른 마을 어느 한 기생집에서는 자기야,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깔끔하게 다 정리했다니까.
잘했어 자기야. 선산 땅문서는 잘 챙겨왔지? 그렇게 두 친구 모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